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도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상승을 했는데 다우 지수에 이어서 S&P 500 지수도 최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이런 상승세가 미국 시장에서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콘텐츠주들 오늘도 메타버스랑 다시 한번 엮이면서 강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선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들도 기업들이 하나씩 해나가고 있죠. 삼성전기가 3분기 매출액 2조 영업이익이 4,5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9% 상승했고요. 매출액도 2조 6,88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1% 상승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지금 좀 부진한 지수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저희와 오전장, 오후장의 이슈들 실시간으로 분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오늘 유튜브에서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 연말 대비책 대공개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셔서 채널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의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갔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인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날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 우려도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0.87% 하락세 보입니다. 302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상승분 반납을 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 최저점인 10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0.34% 하락세 보여지고요. 100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3,62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79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6,16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매도폭을 현재 줄여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8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14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1,79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사이에서의 일제히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 계약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 강세 속에 주손 발주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전망들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도에 LNG선이 높은 가격이 유지된 채로 발주 호조도 전망이 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일 유상증자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추가적인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삼성중공업 7.56% 오른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수주 목표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추가로 당초 2023년에 실적 정상화가 전망이 됐었는데요. 2022년이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5.99% 강세 보이고요. 현대미포조선 현재 4%대 강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들 사이에서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꿈틀거렸는데요. 다만 여행과 항공주, 엔터주들 사이에서의 반등이 보였지만 화장품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화장품 수요 성장률이 0% 수준으로 전망이 되면서 크게 둔화했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장중에 52주 최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7.96%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넥스트사이언스는 12% 밀려난 18,700원에 아모레퍼시픽도 현재 3%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MM이 급락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엔터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쇼박스와 버킷스튜디오가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석영이 뽑은 특징주 살펴보면요. 메타버스 수혜 기대감에 덱스터 뽑아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강세 보입니다.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앱코는 PC방 운영 시간이 정상화가 전망이 되면서 현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HMM이 있습니다. 공매도 기승으로 주가 부진이 이어졌던 HMM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식 전환 청구권 행사로 다시 한번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구채 이자 부담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HMM의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또 추가적인 주식 전환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10%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2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덱스터가 있습니다. 산업계와 금융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관련주인 덱스터의 주가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영화와 드라마 업계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23,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수준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신규 제품 수주에 따른 3공장 가동률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매출액은 4,507억 원, 영업이익은 1,67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2분기 연속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2%대 강세 보여지고요. 8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HMM, CB 전환 물량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덱스터는 또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시장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증시 약세 등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선 네이버, 기아,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아이센스, YG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에 나서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두산퓨얼셀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이녹스 첨단소재, 카카오게임즈, ABL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다소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약세를 좀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비용 증가 우려감에 기업 실적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업종 전반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최근 유가 등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 등의 오늘 조선업종, 기계 건설 장비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지난 월요일 강한 상승세 이후에 오늘도 다시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 조선주의 주가가 좀 추가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 조선업종의 주가가 부진했던 요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니까 즉 후판 등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간 저가로 수주했던 선박이 여전히 좀 건조 중이었다라는 점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악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수주 고점 우려감 등이 유입되면서 좀 부진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이번 주 들어 이제 새로 수주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선가로 선별하여 좀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배를 이전보다 가격을 올려서 건조할 수 있다라는 측면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선업종 일단 2022년도부터는 좀 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같은 요인 등에 오늘 조선업종 대부분의 이런 종목 등이 올랐었던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전반적인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 채굴 수요 증가 기대감에 오늘 기계건설 장비 업종 일부 종목 역시도 좀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중남미 시장에서 건설 장비 138대를 좀 수주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이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이 관련 주문이 좀 급증한다라는 점, 또 이 같은 요인 등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등의 좀 주가 강세로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최근 핫한 트렌드 중 하나죠. 메타버스 관련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측면 등의 관련주 강세도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터 업종을 비롯해서 게임 업종, 드라마 제작사, 일부 가상 VFX 같은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서 덱스터와 맥스트, 위직 스튜디오 등의 주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조선업 그리고 기계 건설 장비업들의 강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이어서 이번에 기아 실적 발표됐고요. 3분기 영업이익 1조 3,270억 원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579.7%나 상향을 했습니다. 또 매출액도 살펴보실까요? 매출액은 17조 7,528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8.8% 상향을 했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에서도 이런 자동차 기업들의 기아의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가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죠.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토픽으로 이어집니다. 네, 방금 전에 기아, 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 발표도 괜찮게 나왔었는데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그동안 주춤하더니 또 어느샌가 이제 $1,000를 찍고 테슬라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에도 고점 갱신을 하다가 이제는 또 주춤한 모습인데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9월달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소재 기업 하면 보통 이제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전해재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 업체인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9월 한 달 동안 이제 60% 정도 급등을 했고요. LNF 같은 경우도 9월 이후에 고점까지 100%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9월 이후에 이제 100% 급등을 했고요. 전해질 업체인 후성 같은 경우도 9월 이후에 80% 이상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한 이제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PER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0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이제 배터리 관련 이제 소재 기업들의 평균 PER이 33배 수준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일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조금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의 그 LFP 관련된 이제 이슈가 머리를 좀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일단 일부 모델에 대해서 3원계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조정 시점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고점 대비로 한 20-30% 하락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은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잠시 말씀 중에 통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의 미래 그리고 트렌드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LFP 배터리라고 하죠. 이거 리튬 배터리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업체인데요. 앞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배터리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아마 나뉘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프리미엄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보급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LFP 관련된 이제 배터리가 시장을 대세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LFP 배터리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단거리나 시내용으로 이제 적합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이제 최대의 강점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터리 사용 자체가 이제 상당히 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차의 이제 차 비용의 한 40% 정도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요. LFP 배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니즈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내수 중심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LFP 배터리 사용량의 95%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 이제 진출하겠다고 하는 해외 업체들도 일단 보급형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채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판매하는 완성차일 경우에는 아마 3원계 배터리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국 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미국 내 판매하는 자동차에는 좀 어렵다. 사용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GM이나 포드나 뭐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도 전부 다 국내 3원계 배터리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지금 배터리를 공급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도 2025년까지는 배터리 건립될 예정이고요. 뭐 LG나 SK 같은 경우는 150기가와트/아워, 그다음에 삼성 SDI도 40기가와트/아워 이런 식의 생산 시설이 건립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LFP 배터리라는 게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초창기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테슬라가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가격의 메리트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3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이제 3분의 2 수준 쪽으로 이제 저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지금까지 확보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 뭐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자주 화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LFP 배터리는 이런 화재 관련된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3원계 배터리가 갖고 있는 뭐 에너지 밀도나 그다음에 주행 거리, 뭐 무게 이런 걸 감안을 한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여류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보급형 모델이죠.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모델 3의 롱 체인지나 아니면 모델 Y, 모델 S 이쪽에서는 3원계를 계속 사용하는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근 나오는 뭐 테슬라의 LFP 배터리 사용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소재 관련 기업 쪽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지만 화재 안전에 대해서도 괜찮은 LFP 배터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계속 전기차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비안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최근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 관련된 확대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M 같은 경우에 전일에 북미 충전소를 4만 개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 나온 게 일단 타 브랜드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그러니까 오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슈퍼차저로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전기차는 불가능하고 테슬라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타 브랜드까지 쓰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전기차 충전 시장을 좀 더 확대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다른 회사의 그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가 좀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리비안이 이제 11월 달에 스펙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장을 통한 자금이 모여지면 시설 투자를 확대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그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도 매출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캡이나 대원화성, CIS, 우리산업들 같은 종목들이 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좀 짧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조정은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뭐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선 당연히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의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작년 8월에도 한번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보였다. 한 2달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점을 확인 이후에 뭐 저가 매수로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년이나 2년 후에는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 시에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주식 불패 위원님의 꿀팁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 이제 연말 대비책을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TV로는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 또 유튜브 채널은 서울경제TV 더하기 들어오셔서 지금 이 강의 함께 하시면서 연말 대비책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 지수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나스닥 지수는 고점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계속 조정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상승하는가 싶다가도 주춤주춤 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표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나스닥이고 가운데가 다우, 그리고 붉은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2018년 경기 정점 이후로 지금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2017년 말에 나스닥 지수는 6,900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이 15,400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117% 상승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가 44%. 코스피 어제 종가 3,040포인트를 감안을 하면 2017년 말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니까 21% 상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당시 저점에서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2018년 경기 정점 이후에 지금 주가 상승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잠시 나타났었던 상대적인 강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산업 구조적으로 차별적인 요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 IT나 산업재나 하드웨어적 산업이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죠. 서비스 측면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경기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약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먼저 경기 전환을 좀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 앞서가는 것은 좀 당연했었고, 근데 이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금은 경기가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이 좀 우리가 더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었던 경기 선행지수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편인데요. 한국이 맨 위에요. 푸른색이요. 그리고 주황색 가운데가 OECD 평균치고요. 맨 아래쪽이 보라색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하향한 모습이 눈에 보이죠. 근데 저게 확 급락만 안 하면 좀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100 위에서 멈추면 됩니다. 지금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데 주가 탄력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존의 경우는 여기 표시를 안 했습니다. 너무 표가 복잡해지니까 OECD 평균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을 선행하는 한국 경기다 이렇게 반영하면은 코스피가 경기 정점 이후에 조정 진입한 거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벌써 이제 3달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관심이 가는 것이고 주가가 선행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11월, 12월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OECD나 미국 같은 경우가 경기 정점에 진입 중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앞에서 보시는 2018년부터 2019년에 이 경기 조정 시에 미국은 주가가 탄력이 둔화됐지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큰 조정 없었다라는 것이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큰 조정보다는 박스권 흐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이 급락을 하거나 조정이 심화된다 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반락 조정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덩달아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내려올 때 같이 조정을 보이듯이 오르지도 못하고 동반 조정 보이고 향후 경기 조정 시에는 이러한 차별화가 더 심화됐었다는 점을 과거에 감안한다면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 점 전략에 좀 참고해야 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지금 시장과 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요. 또 호재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조정 시에는 조정이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포트폴리오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잡아가는 계기가 될지 지금 이제 시장 상황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제 BOJ인데 BOJ 쪽에서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움직일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주 달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벤트 구간에 진입하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딱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빨간색 선과 까만색 선에 지금 방향을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그러고 있습니다. 위로 가게 되면 정고점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달러 인덱스 강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BOJ하고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따라서 방향 잡아갈 것 같은데 단순히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계속 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전이 나타나고 또 반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로존에서 매파적 얘기가 나오면 유로가 강세 보이고 달러가 약세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ECB가 좀 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페드가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반전을 거치면서 달러 강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종잡기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시죠. 결과를 놓고 해석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반전에 반전을 거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도 그러한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나 채권 시장에서 추격으로 트레이딩하는 경우 요새 저 달러나 채권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추격으로 트레이딩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얘기 초반에 나와도 너무 성급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기회로 이용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락 조정 시에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쪽을 보시면은 네 번째 편인데요. 등락 구간을 진입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가격 하락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 1.5% 넘어서면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밴드가 1.6에서 1.75 레벨 여기서 움직일 거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도 1.7에서 1.85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정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올해 여름에 나타났었던 그런 큰 폭의 움직임은 나타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향후의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번 달에 이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맞춰서 또 오늘부터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월 채권 발행의 마무리인데 어젯밤에 2년물이 600억 불 발행이 됐고 오늘 FRN 280억 그다음에 5년물이 610억 오늘이 좀 많아요. 890억 달러니까 합해가지고 오늘이 BOJ하고 ECB 사이에서 미국 쪽에서 유동성 악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조정 나타나기 딱 좋고 미국 시장 지금 선물 지수들도 그래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 7년물 쪽에 이제 620억 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줄어들죠. 그러면 오늘 밤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흐름의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자산 시장은 조정 받을 만한 시기에 그러니까 신고가 냈으니까 반락 받을 만도 한데
또 이렇게 유동성 흐름도 안 좋으니까 조정 자연스럽게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통화정책 회의가 나타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동보다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의 흐름이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채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크게 조정은 안 나올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제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깊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뭐 제 감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건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좀 어떤 지표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세인트루이스 뱅크 페드에서 나온 파이낸셜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지금 하방 리스크를 가지게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위쪽이 모기지 금리입니다. 제가 모기지 금리를 이용한 것은 그냥 최근에 저 표가 나왔기 때문이지 저게 뭐 대표 금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모기지 금리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전고점까지 간 상태고 10년물 국채로 보면 좀 이렇게 오버한 상태죠. 저 전고점을. 근데 지금 모기지 금리는 그보다 좀 아래에 있는데 국채 금리하고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금리 추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아래쪽 표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페드 쪽에서 주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을 하는데 보시면은 8월까지는 저 표가 금리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도 별로 그렇게 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치는 스트레스 인덱스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에 선행하진 않습니다. 동행하거나 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제로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수상으로 확인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본 겁니다. 9월 이후의 흐름 보면은 금리 상승이 리스크 팩트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점진적인 금리 상승은 완만한 경기 조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경기 조정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의 안 좋은 영향 어떤 식으로 보면은 최근에 미국 시장 신고가 흐름이 이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의 악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시장에 반영 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 요인이 아주 깊은 조정을 나타낼 수 없음을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돌발악재성 재료가 나타나서 하락할 때는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는 내일의 붐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돌아왔거든요. 시장 마감 1시간 정도 앞두고서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고요. 먼저 함께하실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인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내일의 붐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감 또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감개무량합니다만 제가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상한가 종목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 오전에 우리 카톡방 죄송합니다.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우리 잠깐만 차트 보고 제가 과거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의 매매 스타일에 대한 우리 설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잠시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네오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자동차를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결제를 추진한다라는 우리 분기 보고서를 미국 거래소에 제출했다라는 외신 보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오후장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저는 우리 본 종목 네오이지홀딩스를 언제 공략했을까요? 우리 카톡방 입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다 공지를 해드렸지만 노란 톡방. 자, 죄송합니다. 이제 노란 톡방에서는 다 공지를 해드렸지만 자,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막 대량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장기 매물 구간, 위로의 주요 매물 구간을 돌파하고 슈팅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 대세 상승의 초입에서 우리가 3주 전 수요일, 우리가 10월 7일 수요일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던 이 종목이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당시 매수가는 뭐 29,000원에서 27,000원 구간, 우리 뚫어낸 돌파 구간에서의 진입기에 노려보는 걸 권고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공략하고 오늘 장중 27%, 28%까지 오후장. 네, 뭐 아직 상한가 마감이 된 건 아니지만 거진 상한가까지 시세 기록하면서 우리가 3주 만에 약 70%의 우리 대시세를 좀 노려보게 됐습니다. 와. 뭐 1년 동안 우리 적금 들어봤자 2%, 3% 네, 이유를 내기도 힘든데 네. 우리 네오위즈 홀딩스는 이제 대시세 분출 초입에 공략을 해서 바로 다음날 수익권 매도 기회가 나왔고 2주 만에 40% 그리고 오늘까지 3주 만에 약 70%의 대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시세를 노려봤다고 해서 수익률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세 초입에서 잡는 것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단기간에 우리가 빠르게 행복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이고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우리 바닥에서 조금 대량의 매기가 유입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 공개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대시세 분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내일의 붐이 그래서 정말 붐 폭발 직전의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네. 정원 엔시스 들어가 있는데 네네. 지금 2.30% 정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붐 언제 나타나나요? 일단은 제가 뭐 붐이라는 게 네. 뭐 이게 붐이라는 게 정말 대시세가 붐 터질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우주와도 같습니다. 뭐 정말 아까 우리 살펴봤던 네오위즈 홀딩스처럼 운이 좋으면 네. 우리 3주 만에 70% 폭발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정원의 지수 한 이틀 지났습니다. 네. 우리 매수하고 이틀 지났는데 그래도 2%에 3%의 상승률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은행이자 적금 2% 3%인데요. 우리 정원의 지수 언제 공략했죠?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오늘장 내일장 내일의 붐 본 코너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 공략했었던 매수가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차트 큰 그림에서 우리 월요일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과거에 우리 공정경제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3거래일 만에 100%의 뜨거운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우리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100%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우리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우리 대량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과거의 매물 구간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 월요일에 손절 잡고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종가 베팅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당시에 우리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가격이 2,380원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2,380원 대비 오늘 지금 분봉상 장중 자, 2,455원까지 자, 분봉상으로 볼게요. 자, 대량의 매기가 유입되고 종가까지 가격대 유지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지금 2%, 3%의 상승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네. 궁금하시죠? 네. 우리 노랑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목표가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할 매도 진행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정원의 실스 종목도 뭐 2%, 3% 이틀 만에 수익 냈다고 하면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박수 한번 소소하게 치고 오늘의 종목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3% 정도의 수익 지금 월요일 날 함께 하셨다면 챙겨 가시는 거니까요. 자세한 목표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일의 붐,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방송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운영 원칙과 힌트를 먼저 알려드리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붐의 운영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한 개의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의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다. 그리고요. 시총 800억대 이하고 대시세 분출 초입이다. 민경철 위원님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종목명은 지금 공개하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의 힌트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에 따라서 해운 누님이 이미 폭발한 상황에서 해운 누님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해운 운임의 상승은 곧 어떤 기업들, 어떤 기술에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 조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확보한 우리 상장사들 그리고 그런 뭐 조선 기자재 그리고 대형 조선 3사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기업 가치와 그런 조선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가치가 다시 좀 재평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의 구간이 첫 번째로는 대시세 분출 초입의 구간 오늘 도달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 이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박 엔진 부품 제조업체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지금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뭐 조선주들이 그리고 선박 기자재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테마는 돌고 돕니다.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선, 선박, 해운주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파동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오늘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증시에서 조선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반격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상승 초입에서 우리는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두 가지 포인트 잘 체크를 해봤고요. 아마 지금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신 분들은 가격 전략과 또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힌트 알아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KSP라는 종목이고요. 코드 번호는 073010입니다. KSP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총이 이제 좀 작은 종목이라고 저희가 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도 약간은 생소하긴 하거든요. 지금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격 전략이랑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제가 죄송한데 오늘 방송이 몇 분까지인지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 2, 할지 3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 3분에 맞춰서 가장 꽉꽉 채워서 제가 다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KSP 종목이 시가총액 7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자 시총 700억에서 오늘의 시총은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되는 우리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우리 섹터 중에서도 우리 선박 엔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KSP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은 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지분 69%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00억도 안 되는데 이미 대주주가 지분 70%를 잠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먼저 남겨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차트 보고 우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가 바닥권 영역에서 매기가 유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연초까지만 해도 글로벌 해운누님 상승과 더불어서 본 종목이 과거 1,500원에서 우리 3,000원까지 한 두 달 만에 100%라는 뜨거운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이 조정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거래대금을 최근 수반하면서 오늘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주요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의 형태가 오늘 좀 저는 분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다시 한번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의 테마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대시세 분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 종목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2000년도 초중반에 정말 글로벌 경기가 호황하면서 많은 선박이 제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선박들이 지금 2021년도가 된 오늘 현재 시점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선박들이 노후화가 됐고 그 선박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만들던 것과는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세계적인 트렌드가 환경 규제, 환경 오염이죠. 우리 컨테이너 선도 이제 앞으로는 과거의 이런 부가가치가 낮은 선박이 아니라 우리 IMO 2020 규제에 맞는 환경 규제에 따른 우리 자동차만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박 또한 친환경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박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선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테마는 돌고 돈다. 네. 조선주 테마가 뜨거워지는 시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 저격할 종목으로 오늘 종가 베팅주 KSP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네. 자, 매수가는 1,990원에서 2,900 정정하겠습니다. 1,990원에서 2,090원 정도, 지금 2,095원 정도, 한호가 정도 높은 상황인데 2,090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 시 종가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1,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복, 수익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시세 초입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셔서 소통해보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도 받아보시죠. 그러면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잔 내일 잔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도 잊지 마시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도 오후 1시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